건천구가 연결을 해서 만든 연못과 그 정자입니다. 여기 이게 향원정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 이 다리가요 앞으로 가 있어요. 이 궁이 없어진 뒤에 뒷사람들이 이쪽 앞에서 북쪽으로 왔다가 건너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다리를 여기 놨어요. 원래는 뒤쪽에 있습니다. 이게 구름다리처럼 무지개다리처럼 이렇게 놔서 여기에 건천궁입니다. 이게 아까 본 사진의 그 터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전등대가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전봇대가 있어요. 우리말 참 재밌어요. 전보 몰스보 치는 전보하고 전기하고 같이 돌았어요. 근데 전기줄을 매는 달아매 놓은 그것도 전봇대라고 그래요. 전기대라고 안 그래요. 예? 전봇대에 전기줄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거죠. 예, 이거 초기 개화사의 한 단면입니다. 이곳이 건천궁에 들어가다 보면 왼편, 동편에 왕비의 구역입니다. 이 골령합이라는 구역인데, 마지막 시신이 이 골령합 속에 오코르라는 데서 일본 사람들이 시신 확인했다고 그렇게 되는데, 종래는 여기서 죽였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다른 장소 죽여서 여기 시신을 모셔놓고 왕빈자인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여기 역시 전등대가 하나 더 있죠. 여기 또 있습니다. 예. 자, 건천궁 근처에 지금 삼청동 길 주변에 요즘 그 재밌는 카페나 음식점들이 많이 생겼죠. 그쪽에 금융연수원 안에 이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기제조창이고, 이런 것이 이 일대에 한 4개쯤 있었습니다. 이건 특히 청나라의 양무운동의 기술을 습득하려고 그런 노력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본 사진이죠. 이것이 아까 본 최초의 양관 그 관문각입니다. 예. 그리고 옆에 시계탑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서양식 기계추 시계탑입니다. 예. 전기시계는 이제 아직 서양에서 안 만들었으니까 아니고 기계추 시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조선왕조 유교 국가에 와서는 군주의 고유 권한, 가장 중요한 고유 권한이 시각 측정입니다. 불교 국가 시대 때는 시간 생활을 어떻게 했겠어요? 인근의 절에서 들려오는 예불종 소리 가지고 시간 생활을 했어요. 그때 불교 억불 정책, 조선 유교 국가에서 억불 정책을 하면서 시각 생활을 어떻게 하냐? 왕이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서 시간을 측정해서 타종으로 해서 알리는 겁니다. 자경루라는 시계 있죠?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는 물시계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정확하다고 그 평가받는 자경루. 이것이 바로 그냥 이 시각 측정에 대한 유교적인 사고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동 15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광화문 문루의 병사가 그 소리를 듣고 5곳으로 전달합니다. 부는 북을 치고 뭐는 징을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신각까지 갑니다. 보신각이 거기에 대종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같은 타종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도성민들한테 시간을 다 알려줬습니다. 지방에도 가명자리에 남문에 대개 종을 걸어놓고 타종을 해서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경루인데 고종시대에 와서 이걸 서양 기계추 시계를 만듭니다. 이건 뭐냐? 군주가 신문명 수행에 앞장선다는 걸 뜻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서울대학 병원 있죠? 거기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것도 황제권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 거의 대한의원을 해서 자기네가 통관부의 업적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국제 조직에 가입하는 그냥 적십자 병원으로, 대한제국의 적십자 병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황제가 주도했기 때문에 역시 시계가 그때부터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는, 신민들한테는 왕실이 이렇게 서양 기계 문명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다 같이 하자. Follow me. 이런 메시지가 있고, 서양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조약 관계라든가 뭐 이해관계 얽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뭐 반야만국시하고 뭐 이런 소리들 하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도 당신네 기계 문명, 저 새로운 문명을 존중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 주어서 대등한 어떤 우호 관계를 받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대한제국은 언제냐? 95년에 왕비가 살해됐습니다. 10월 달입니다. 10월 8일. 그 사건,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일본이 아직도 권력을 쥐고 있어요. 친일 내각을 쥐고 있어가지고, 군주 자신이 말해 놓으면 석 달 동안 내각 총리한테 지시를 했는데도 백성들한테 왕비가 행방불명이다는 걸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지방에서 소문을 듣고 의병들이 일어나서 서울에 있는 일본 수비대가 지방으로도 내려가고, 그런 틈에 러시아 공사관 측의 협조를 얻어서 경복궁 근천궁에서 나와가지고 그리 옮겨갑니다. 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친일 내각을 중단시키고 군주권을 회복해서 이제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일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반 동안 준비를 해서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으로 조선왕조가 새로 태어납니다. 조선이란 국호가 500년 동안 썼다. 그리고 아름다운 국호다. 그런데 우리 태조께서 이 나라 이름을 처음 지을 때는 그때의 사정에 의해서 명나라, 중국 명나라로부터 추인받는 형식을 거쳤다. 그 역사는 지금으로선 그대로 이어갈 역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버리고 새로운 국호를 제정해야 된다. 그럼 뭐가 좋으냐?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 민족 스스로를 가리키는 용어로 가장 많이 쓴 용어가 조선, 그리고 그 다음에 한이다. 삼한, 뭐 이런 한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한을 취하여 대한제국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제국으로 하는 거는 내가 지위를 대군주에서 황제로 올라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그동안 겪어본 거,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이 관계를 가져본 결과 너무나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을 하고 달려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저 천국과 일본 국민하고 비교할 때 하나는 황제국의 신민이고 우리는 군주국의 신민이다. 이 차등. 왜 이런 차등을 우리가 그냥 놔둬야 되느냐. 우리 국민 모두가 격상하기 위해서 우리도 제국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대한제국을 출범시킵니다. 뭐 그거 싫다고 그래서는 아무도 없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자강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근대화, 자력근대화로 가는데요. 이 시기에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그 성과로서 나타납니다. 금융제도, 잘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대화 사업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죠. 자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상공업체입니다. 상공업체는 대개 현찰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자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세 거두는 게 별로 잘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때 80년대부터 전국 5일장을 돌아다니는 보부상이라는 게 있죠. 근데 시장에 나와서 소상인들이라도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십시일반이라고 조그만 돈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내자. 영업세를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거둘 거냐? 세무서가 당시에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5일장을 돌아다니는 보부상들 있죠. 보부상단 조직을 시켜가지고 거기서